안녕하십니까. 조국이가 출소되고요. 처음으로 올린 사진이 그 김치찌개 있잖아, 찌개. 야, 자기 집에서 정경심이하고 조민이하고 뭐 아들하고 찌개. 이거를 그 7초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조국이가. 찌개를. 근데 이거 조국이가 뭐 그런 뭐 찌개를 올리든 뭐 뭘 올리든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요. 과연 이제 어디에 출마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국이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재명하고 이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그 선거 제외하느냐, 아니면 전면적 경쟁으로 가느냐, 이런 게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이 어떤 행보를 할까, 그 다음에 어디에 출마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략상. 근데 지금 현재 조국당이나 또 좌파 패널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국이가 이제 출마는 하는데요. 근데 자치단체장을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신문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면요. 정치 개입이 금지돼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조국당을 누가 이끌어가요? 이끌 사람이 없죠. 그러게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조국에는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은 낮다. 거의 없다. 이렇게 분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출마할 거는 보궐선거 출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중요한 게 보궐선거 크게 두 개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조국당이 제가 취재를 해보면 두 개를 검토한다. 1순위가 어디다? 1순위가 이제 계양을입니다. 계양을. 그리고 이제 2순위가 부산의 전재수 지역구입니다. 부산의 북강선강? 거기 전재수라고 있잖아요. 해수부 장관. 이자 지역구입니다. 그게 2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산에 갑자기 왜 부산 출마설이 나오느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조국이 고향이요. 고향이 이제 그쪽이죠. 웅동학원이 진해 웅동학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해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조국의 해광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고향하고 연고가 되니까 부산에서 내가 이제 출마한다. 그게 전재수가요. 전재수가 이제 해수부 장관인데 부산시장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부산시장이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해수부 장관하고 해수부 부산에 옮겨줄 테니까 이 가족이 부산시장을 탈환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재수가 부산시장, 그럼 이게 지역구 비니까 거기에 조국이가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연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민주당과 조국당이 경합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죽도 발도 안 되게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합니다. 어부지리. 그래서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조국당은 전재수 부산시장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보궐선거 조국 거기에 후보를 안 내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거 연대를 해서 부산에서 한번 부산시장도 묻고 조국이도 부산의 북갑인가? 그렇죠. 북갑. 이게 서로 제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게 하나입니다. 근데 그보다 원래 조국이 더 유력하게 검토한 거는 계양입니다. 계양은 이제 조국 입장에서는 좋은 게 대통령을 배출한 상징적인 지역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재명을 이어서 나도 꿈이 대통령이다. 이재명이가 계양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럼 이재명 지역구를 내가 물려받아서 계양에서 나도 국회의원 돼서 대통령 나가보자. 이러니까 이게 1순위인데 특히요. 계양은요. 호남입니다. 호남이라 봐야 돼. 근데 조국이가 유일하게 인기가 좋은 게 호남입니다. 전국적으로 조국이 저놈 파렴치범 후한무치한 놈 전부 조국이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다 높은데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조국당이 민주당을 압도할 정도로 조국이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항은 호남입니다. 호남이 한 60%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 입장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훨씬 이게 부산보다는 높다. 왜냐하면 이게 부산에는 또 이게 국민의힘이 워낙 의원들이 많으니까 아주 이게 그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거물급을 내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그냥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그 당선 가능성이 부산보다는 개항이 높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을 배출한 상징적인 지역구다. 이게 이런 이유로 개항을이 1순위, 그 다음에 부산이 2순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강훈식이 지역구 아산도 뭐 검토했는데 아산은 충청도인데 연고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아산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취재한 바로는 부산이 2순위, 인천의 개항을이 1순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조국이가 만약에 개항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그냥 뭐 후계자로 조국을 생각해서 어이 조 대표 거기 하시오. 그 나중에 우리 합치십시다. 이럴까요? 그러진 않겠죠. 부산에서는 연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게 개항에서 과연 이게 그 당이 다른데 통합하지 않는 이상은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이게 봅니다. 그럼 이게 합당하지 않는 이상은 부산에서는 이게 그 전재수 시장과 조국이 맞바꿀 수가 있지, 제휴가. 그러게 그 인천 개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조국이를 그냥 무혈 입성, 이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특히 누가 노리고 있다? 바로 이게 송영길입니다. 지금 송영길이가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 활동을. 송영길이가 지금 항소심에 있는데 보석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사면해준다고 했는데 사면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아니, 나는 이게 무죄 받을 거야. 사면이라는 거는 유죄라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항소심에서 무죄 받을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를 받으면 그냥 이게 당당하게 개항에 복귀하고, 근데 무죄가 안 돼도요. 무죄는 안 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에는 무죄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죄가 안 되면 송영길이는 이재명한테 그 청구서가 있잖아. 송영길에는 이재명한테 그 빚받을 청구서가 있거든요. 옛날에 그 전당대 할 때 도와준 거, 그 다음에 대선 때 도와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생각은 무죄를 받으면 좋고, 무죄를 안 받으면 성탄절에 사면 받으려고 그래. 성탄절에 사면 복권 받고, 그 다음에 개항에 돌려줘. 내가 우선했으니까 개항으로 복귀한답니다. 결국 조국이가 개항을에 놓으면 제 예측으로는 송영길이가 성탄절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민주당의 후보로 놓지 않을까. 왜? 송영길하고 정청래는 또 사이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사이가. 그러면 이게 그 정청래도 조국이한테 무혈 입성은 안 줄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차피 국민의힘은 의미가 없지 않냐. 여기 이게 3파전 벌이도 서로 이긴다. 조국, 송영길, 그 다음에 원래는 원희룡 지역구거든요. 원희룡. 근데 이 원희룡 후보가 그 지금 수사라든지 여러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른 또 국민의힘 원래 그 의사가 있었잖아요. 윤영선인가 뭐 이게 의사분이 뭐 있었죠. 그때 누가. 근데 누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개항의 원희룡이 놓던 지역구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국민의힘하고 그 다음에 그 송영길하고 그 다음에 그 아예 조국이하고 3파전까지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개항에 실제 그런 게 정말 가장 보궐선거 중에 초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윤형선 맞네요. 제가 원래 거기 놓던 의사거든요. 윤형선. 야, 참 이게 대접전이 벌어지겠네. 근데 장해찬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보고 나가라던데. 야, 한동훈 너 그럼 나가보지. 한동훈하고요. 조국이하고 송영길하고 붙으면 재밌겠네. 한동훈이 너 1대1로는 안 돼. 그렇게 조국이하고 송영길하고 니하고 3파전 하면 이길 수 있어. 왜? 원희룡 후보도 40% 얻었거든요. 야, 그러면 이게 최고의 접전지가 개항을이 되겠네. 거기 나가면 이게 뭐 조국을 잡고 송영길 잡으면 또 이게 인정받을지 모르지. 뭐 저는 한동훈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났다 보는데 한동훈이 나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냥 조국이 잡으러 뭐 어디 개항에 나가겠다 하면 그러면 이게 뭐 우리로서는 뭐 활용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한동훈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한동훈도 만약에 보궐선거에 뭐 따뜻한데 뭐 영등포 어리나 그 영등포 얼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김민석 지역구. 거기에 우리 박용찬 훌륭한 분에서 꿈도 꾸지 마라. 자꾸 이게 엉뚱한 데 이야기 하는데
하여튼 뭐 한동훈이 나중에 보고요. 거기에 저는 조국과 송영길이가 범죄자 매치입니다. 이게 빅매치 아닙니다. 빅매치 아니에요. 범죄자 매치를 개항해서 벌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윤형선 전 의원이든 아니면 원희룡 지사 한번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원희룡도 저는 권유합니다. 나가라고. 나가서 그냥 한꺼번에 원희룡 장관 한꺼번에 그냥 돌 하나 던져가지고 두 마리 새를 잡아버리라고. 조국도 잡고 송영길도 잡고 이게 일석이조 아닙니까?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원희룡 후보께 잡아버리라. 이렇게 저는 촉구를 합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조국이는 자치단체장은 이제 어렵다. 보궐선거로 나가는데 현재 부산과 계양을 중에 두 가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1순위는 계양. 근데 변수는 송영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우리 국민의힘이 정찰이 돼요.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제대로 후보를 내가지고 반드시 낙동강, 부산을 사수해야 됩니다. 낙동강 전투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끝납니다.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 하여튼 조국이가 이제 김치찌개 올려놨고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바로 활동할 겁니다. 바로 당대표로 복귀하면서 지역구를 정할 거예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이 반드시 조국이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